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적정 대학이 어디인지 뿐만 아니라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지난 3월 26일 시행된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의 관전 포인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의 모의고사 리뷰 시리즈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작년과 동일한데 시험 출제 경향에 따른 변동성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정시 전략을 세울 때는 난이도보다 변동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떻든 1등급은 4%까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인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쉽거나 어렵다고 해서 정시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심할 경우 역전을 하는 학생도 당하는 학생도 많아지기에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정시 전략을 세울 때는 난이도보다 변동성이 심한 해인지 적은 해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의대 증원, 메디컬 광풍 현상에서 비롯된 여러 파급 효과들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작년 정시는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었습니다. 작년에 업로드했던 2025학년도 정시 전망 영상에서도 이미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사전에 예상한 바 있지만 제가 초반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입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출제 경향에 따른 변동성을 넘어서 방금 말씀드린 의대 증원에서 비롯된 파급 효과 때문인데요.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의대가 증원됨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입결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고 반대로 최상위권 N수생이 대거 등장함에 따라서 수능 등급을 따기가 더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즉 오늘은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정시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컬 광풍, 사탐론 등으로 인한 변동성은 올해 수능 때도 확실하게 예고되어 있는 만큼 꼭 알아두시는 게 좋고 과목별 출제 경향성은 수능 때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를 응시하는 이유가 수능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 아닌 것처럼 기본기를 잘 쌓는 과정은 나중에 정시 입시를 치를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 출제 경향성에 따른 변동성 분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능이 3월 모의고사처럼 출제되면 변동성이 매우 커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1번 문제부터 헷갈리는 보기가 출제되었습니다. 독서론 파트에서는 시간을 단축해야 하다 보니 빨리 읽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만 지문을 대충 읽었다면 5개의 보기가 전부 맞는 내용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지문도 예술, 음악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8번 보기 문제의 오답률이 매우 높았으며 심지어 9번 단어 문제까지 오답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앞부분 첫 번째 지문, 두 번째 지문에 헷갈리는 문제들이 대거 출제되었습니다. 수학 영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번 속도와 미적분을 활용한 문제 유형은 수능 때는 모두가 금방 적응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3월 모의고사 때는 아직까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충분한 경험치를 쌓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또한 10번 문제의 경우 객관적으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서 객관식 준킬러에 해당하는 13번 정도에 배치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리하자면 공통 과목은 모두 변동성이 크게 출제되었습니다.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은 변동성이 커지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면 실력이 있을수록 오히려 당황하거나 시간 관리를 잘못하여 전체적인 템포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초반부를 잘 넘어가거나 과감하게 스킵을 하는 등 시험 운영을 잘한 학생들은 실력에 비해 고득점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됩니다. 역전을 하는 경우도 당하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수능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면 역전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출제 경향성과 상관없이 올해 이미 예고되어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3월 모의고사와 똑같이 출제될 리는 없으므로 방금까지 말씀드린 파트는 기본기를 쌓는 과정일 뿐 2026학년도의 정시 분위기를 미리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현상은 올해 확실하게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더욱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최근 입시판의 뜨거운 감자는 메디컬 광풍 그리고 사탐런입니다. 메디컬 광풍 현상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지속된 현상이지만 작년 의대 증원이 여기에 불을 더 지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현상 중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은 모두가 수능을 못 본 현상입니다. 원래는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모두가 잘 보거나 모두가 못 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럴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으로 인해 최상위권 N수생들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를 나온 졸업생들과 과학탐구에서 경쟁해야 하고 수학교육과를 나온 수학선생님들과 수학 영역에서 경쟁해야 하는 게 요즘 수능입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적이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의 상황은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보다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의대를 노리는 최상위권 N수생들은 계속 유입되는데 공대 과탐 필수가 대부분 대학에서 폐지되면서 과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다른 평범한 학생들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원 트렌드에도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예전에는 상향 한계, 적정 한계, 하향 한계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대학에 상향으로 한 장을 쓰고 오직 합격 확률을 위해서 하향으로 한 장을 쓰고 가고 싶기도 하면서 유의미한 합격 확률도 있는 곳으로 적정 한 장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목표 대학을 가기 위한 적정 성적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작년에는 대부분 학생이 원하는 수능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목표 대학을 쓰려고 하면 전부 상향이 나오고 하향을 쓰려고 하면 붙어도 안 갈 대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하향이 되었어야 할 곳에 두 장을 쓰거나 반수를 고려하여 상향 위주로 전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혹시 N수생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작년에 추합이 지독하게 돌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하향으로 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적정에서 합격하여 더 위에 있는 대학으로 빠져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보이시죠? 두 번째 경우는 당연히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첫 번째 경우도 한 곳에서 추합이 돌려면 두 개가 모두 합격해야 하는 건데 적정 두 개를 모두 합격할 확률은 하향 한 개, 적정 한 개를 합격할 확률보다 낮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추합이 많이 돌지 않은 것이고 변수가 너무 많았고 변동성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올해는 증원이 취소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부 기조상 올해는 의대 증원이 취소될 확률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변동성은 더 심하면 더 심해졌지 절대 그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적체 현상은 그대로인데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상위권 N수생들이 증원 취소를 이유로 수능판을 다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한 수험생들이 수능판을 아예 빠져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졸업, 재학 중인 학교가 없는 경우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해 수능을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졸업, 재학 중인 학교가 있다면 전업 수험생을 선택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수능을 응시는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직장 또는 대학 공부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최상위권이 적체되어 있는 현상은 여전한데 입결만 올라가게 되니 작년의 일이 반복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월 모의고사가 수능이었다면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큰 건 알겠는데 큰 변동성 아래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댓글로 본인이 받은 원점수를 과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컨설팅처럼 개별적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추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적정 대학이 어디인지 뿐만 아니라 정시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댓글은 4월 12일 오후 11시까지 달린 댓글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제가 설명해드릴 만한 내용, 특이사항이 많을수록 선정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혹시나 선정되지 못했더라도 모의 컨설팅 컨텐츠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컨텐츠니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가 3월 모의고사를 응시한 학생들과 장기적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